que el equipo el año pasado al final, ¿sabes? Nos completamos bien. Creo que tuvimos un principio de temporada muy malo. Entonces yo creo que eso nos perjudicó para el final de temporada. Pero, ¿sabes? 작년 성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니까 지금 뭐 말보다 시즌 때 좀 실력으로 증명받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경건입니다. 오늘은 프로야구 얘기로 시작합니다. 김태형 감독 2년차 프로야구 롯데가 올해는 과연 가을 야구 가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올 시즌 전망해 봅니다.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부산 전국체전 준비와 부산 여성들의 고용 상황도 짚어봅니다. 시범 경기도 거의 마무리되면서 각 팀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심층토론 전문가 두 분과 올 시즌 롯데전력 평가해 봅니다. 한만정 MBC 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염종석 부산 MBC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 롯데 야구 너무 아쉬웠는데요. 순위표 한번 보면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순위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 의원님, 뭐가 가장 아쉬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순위표 보시면 알겠지만 7위거든요. 뭐 네. 럭키 세븐이라 좋긴 좋은데 이게 뭐 우리 부산 우리들 팬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쉽고 매년 이렇게 그 가을 야구를 맛보지 못하니까 가슴이 아팠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네. 투수진이 그 자기 역할을 해주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중간 불펜이 무너진 것. 그 다음에 모든 선발 투수 나균환이라든가 이런 투수들이 부상. 이게 결국은 가을 야구 실패가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네, 염 의원님. 해외 전지훈련 잘 마치고 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선수를 해봤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시설과 어떤 음식이라든지 뭐 잠자리라든지 이런 게 좋으면은 상당히 연습 효과도 있고 상당히 그게 좋다고 보는데 올해는 연습장이라든지 모든 게 시설이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크게 볼 수 있는 점이 대만 국가대표팀과의 연습 경기를 거기서 몇 차례 하고 왔다는 거. 네네. 그래서 상당히 아마 우리 지금 롯데에서도 국가대표로 차출되지 않은 선수도 있는데 그 국제팀들과 대만 팀들이 또 실력이 낮은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국가대표 선수들과 경기를 비록 연습 경기지만 경기를 하고 왔다는 데 대해서 이 선수들의 어떤 힘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태형 감독이 롯데를 맡으면서 사실 팬들의 기대가 굉장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진짜 뭔가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 입장은 이게 우리 팬들이 여러 같은 응원으로 그러니까요. 모셔온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김태형 감독의 장점이 뭐냐 우리가 들여다보면 결국 포스트 시즌입니다. 네. 이런 단기전에 장점이 있고 또 우승도 한 그런 청부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걸었는데 가을 야구를 해야 무슨 네. 자기의 장점을 보여야 되는데 가을 야구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올해가 이제 계약 반환점입니다. 더 이상은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태형 감독 입장도 본인이 밝혔듯이 한 경기 한 경기를 이거는 포스트 시대 마지막 경기로 생각하고 모든 걸 올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올해는 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각 포지션별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투수 부분이죠. 네, 올해도 투수진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이제 작년 시즌의 어떤 선발 중간 마무리 네. 이게 좀 착착 맞아 떨어졌더라면 5강은 충분했을 거예요. 아마 어느 팀이든 마찬가지인데 작년 초반에 구승민 선수가 뭔가 모르게 멘탈이 무너지면서 그죠. 뭐 결국에 FA라는 게 제일 컸겠죠.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어떤 게임 운영 능력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초반에는 구승민 선수 때문에 중간 투수들이 고전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시즌 중반에 오면서 우리 왼손 투수 그 선수가 부상이 오면서 조금 한 달 정도 이탈이 됐거든요. 에이스 노릇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이탈을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투수를 보게 되면 김원중 선수가 좀 힘들었는데 올 시즌 어쨌든 구승민 선수와 김원중 선수가 FA라는 계약을 하면서 조금 마음의 짐을 털었거든요. 두 선수 잘해줄 걸로 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지 선수 말고 또 외국인 선수 한 명이 오면서 왼손 투수에 150km 가깝게 던지면서 다양한 어떤
이런 변화구들을 구사하면서 원투 펀치 강력하게 구성해 줄 걸로 예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산에서 이적을 한 정철원 선수가 또 중간에 좀 역할을 해주지 않겠나. 지금 시즌 이제 시작에 가까운 지점이지만은 이런 점만 볼 때는 상당히 올 시즌 좀 청사진은 보이는데 작년 시즌에 좋지 않았던 투수들의 모습들이 결국 올해도 좀 투수들이 약하지 않나 하는 건데 저는 좀 반대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 시즌은 또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점수를 더 후하게 줄 수 있다. 염 의원님이 짚어주기는 하셨는데 외국인 1, 2선발 투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자하고 이제 데이비슨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반즈 선수는 2003년도에 네. 피홈런이 6개뿐이 없었어요. 근데 김태형 감독이 오고 자꾸 도망가는 피칭보다는 투수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면 승부해라.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반즈가 정면 승부하다 보니까 홈런이 18개를 홈런을 허용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김태형 감독이 반즈한테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생각하는 야구를 좀 해달라. 무조건 정면 승부가 아니고 이런 이제 제안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데이비슨 선수가 하나하고 경기에 4이닝 동안에 1실점을 하면서 위기가 굉장히 많이 봉착이 됐어요. 말루도 있었고 2루, 2, 3루가 네. 있었는데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데이비슨 선수가 애틀랜타에 있을 때 또 월드 시리즈 우승한 멤버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치가 큰 선수가 아쉬운 단점은 결국 구속입니다. 구속이. 예, 150km 네네. 이상이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하나와의 시범 경기에서 151km까지 찍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였고 더군다나 염 의원이 얘기했듯이 데이비슨의 위기관리 능력 이게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롯데의 반즈, 그다음에 데이비슨, 완투 이 자완이 확고하게만 자리 잡아준다면 김태형 감독이 생각하는 가을 야구를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내 투수 아니겠습니까? 보완을 해주고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박세웅 투수 올해 부활합니까? 지금 몇 년째 계속 몇 뭔가 년째 우리가 계속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토종 선발 투수로서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하는데 지금 롯데 투수들 봐서는 박세웅 선수가 뭐 그렇게 토종 선발 중에는 못했던 선수는 아닙니다. 뭐 결국에는 자기 로테이션 잘 지켜주고 했는데 결국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감독이라든지 스텝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는 몇 년간 봤을 때는 현저히 못 미친다고 보거든요. 매년 얘기하지만은 박세웅 선수가 국내 선발 투수의 어떤 자리를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줘야지 외국인 선수와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박세웅 선수 올해는 좀 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왼손 투수 김진욱 선수와 나균환 선수가 조금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연습 경기를 해오면서 캠프했고 그죠? 그리고 시범 경기 했는데 아직까지 김진욱 선수나 나균환 선수가 선발 투수로서의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슬아슬한 느낌은 있기는 하거든요. 박세웅 선수가 중간 뭐 3선발이니까 결국 3선발에서 좀 자리를 굳건히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제구력이 김진욱 선수가 불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김태현 선수도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좀 제대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두 자완 투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진욱 투수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잘 던지다가 또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면서 제구가 네, 안 돼요. 네, 네.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고 볼넷이라든가 몸에 맞는 공이 나왔는데 불안해서 올해 그 시범 경기를 유심히 지켜보니까 LG와의 경기에서 45개의 공을 던졌는데 네. 4이닝 동안 45개 공을 던졌는데 33개가 스트라이크입니다. 33개가 네, 스트라이크. 네, 그러니까 네. 예년과 예년의 김진욱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모자른 게 뭔지를 파악이 됐다. 결국은 제구력이거든요. 그리고 공격적인 그런 패턴을 가져가면 염정석 위원이 얘기했던 김진욱 선수 한 단계 좀 업데이트가 될 것 같고. 근데 김태현 선수는 역시 신인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이 선수를 믿고 롯데의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중간 불펜으로 좀 갈 거냐 아니면 2군서부터 시작할 거냐는 김태형 감독의 고민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중반 이후에 중간 개투가 부진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건데요. FA에 계약한 구성민, 김원중 투수 뒷문 단속 잘 하겠습니까? 요 앞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 네, 네, 결국엔 작년에 두 선수 모두 다 FA라는 어떤 큰 계약건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의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올 시즌에는 뭐 팀으로서도 사실 오버페이 하지 않은 것 같고 선수 입장에서도 뭔가 고민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롯데라 하는 어떤 서로 좀 마음에 맞는 이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선수도 되게 홀가분한 마음일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것 같고요. 요 두 선수 플러스 이제 최준용 선수가 좀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깨 상태가 좋지 않아서 조금 개막전에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정철원 선수, 이 선수가 구승민 선수가 작년 시즌 말고 그 전 시즌을 봤을 때 이 정철원 선수와 구승민 선수가 중간에서 뒷받침해 준다면은 충분히 롯데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김원중 선수도 앞에 투수가 안정적이면은 본인도 올라가서 아주 마음 편하게 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준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개막전 합류가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정철원 선수, 박진 선수, 또 박준우 이런 젊은 투수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투수의 전력은 저희가 평가할 때 네. 마이너스냐 플러스 요인이냐를 아, 지켜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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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롯데 입장에서는 최준용 선수의 부상 그리고 젊은 선수를 잇는 반면에 경험이 있는 정철원 선수를 트레이드해서 데려왔다는 것이 틀림없는 플러스 요인이다 이거죠. 롯데 네, 입장에서는 네, 네.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정총원 선수가 구승민으로 가는 그 중간 역할, 김원중으로 가는 중간 마무리를 최준용이 하는 그 역할을 어떻게 맡겨주느냐. 그리고 올해 롯데의 가장 핵포인트는 정철원이다. 정철원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작년에 모자른 7승을 플러스 업을 해야만 가을 야구를 가기 때문에 정철원 선수의 활약을 이 롯데 팬들, 저도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선수도 이게 올 시즌에 피치 클락이라는 이 변수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뭐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 7승도 전부 다 한 점 차. 다 이기고 9회 8회 역전해서 진 경기거든요. 이런 것만 보완을 한다면 올해 그 부산 팬들이 염망하는 가을 야구를 넘어서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번엔 이제 타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나고 황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윤동희 선수, 나성엽 선수, 고승민 선수, 황성빈 선수, 손호영 선수인데요. 지난 시즌에 모두 100안타 이상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활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시니어급 선수들입니다. 모두 다. 네, 네. 뭐 나이는 30대도 있지만은 시니어급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김태형 감독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로 작년에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조금 더 단단한 타선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홈런 타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우리 이 전체적인 타선을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 말씀하셨던 이 5 선수 중에 조금 더 장타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선수가 한두 명이 나온다면은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타선의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승민 선수 부상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 타자 5명 한번 또 짚어봐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김태형 감독이 이 선수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 이거. 첫째, 성실. 둘째, 희생정신. 그다음에 팀을 위한 어떤 모습.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더라도 이 선수 나승엽, 고승민, 손호영 이런 선수를 보더라도 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성실하고 훈련에 아주 적극적인 선수거든요. 거기서 성공한 것이 손호영이라는 선수란 말이죠. 이 손호영 선수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고 네. 또 자기가 LG에서 방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모습으로 롯데 오면서 제2의 전성기를 지금 맞이한 선수라고 보면 이런 선수들을 토대로 김태형 감독을 계속 푸시를 하고 나머지 선수들도 제2의 손호영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 나승엽 선수 상무에서 오면서 경험이 늘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플러스 요인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손호영 선수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요. 이번 동계 전지훈련에서도 MVP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작년 시즌에 그죠. 이 프로야구 선수가 되면서 제일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네. 그 기억들은 아마 올 시즌도 이어질 걸로 분명히 예상이 되거든요. 작년 시즌에 이 좋았던 기억들이 지금 캠프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즌 가면은 또 약간은 어떤 파도가 있을 네. 수 있습니다. 업다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잘 버텨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앞에 얘기했지만은 손흥민 선수는 프로야구 1군 무대에 아주 경험이 많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 조금 걱정이 된다면은 조금 업다운이 있을 때 어떻게 이거를 손흥민 선수가 좀 빠르게
올릴 수 있느냐. 그것도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더 좋은 성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어떤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볼 때에 빅트 레이어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수가 있는데 어떻게 성적이 저러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KBO 최다 안타도 기록을 했었죠.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인 팬들이 그렇습니다. 100안타 친 선수가 6명. 그다음에 거기에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운 레이에스. 이렇게 있는데 왜 가을 야구를 못 가냐. 네, 이러고 네, 이제 네.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레이에스는 이제는 한국적인 문화에 더 적응해 가고 있다. 부산 사람이 거의 돼 가고 있거든요. 뭐 회라든가 음식의 문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같이 어울려지기 때문에 네, 네. 작년에 기록도 세웠지만은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더 발전한다고 보면 레이에스가 중심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그 밑에 선수들이 100개 이상의 안타를 계속 치면 타선의 문제는 타 팀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이 투수력과 그다음에 부상 이것만 좀 겸비가 된다면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영감독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빅터 레이어스? 예, 지금 저는 빅트레이어스가 조금만 더 업이 된다면 앞서 말했던 이 5선수들의 어떤 기량들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은 장타력이 좀 부족가 되는데 빅트레이어스 선수도 조금 더 장타력을 좀 업그레이드는 해줘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냥 팀 전체적으로 봐서는 롯데자이언츠가 24 시즌에 어떤 장타율 보면은 중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루율도 그렇고 공격력이 좋다는 한만정위원의 얘기가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거기서 장타율은 좋은데 홈런 순위, 팀 순위를 보게 되면 하위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타율, 그러니까 2루타, 3루타가 좀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홈런 수가 조금 더 나가야지 결국에는 뭐 잔루도 없어지고 뭐 점수도 좀 많이 뽑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5선수도 얘기했지만 빅터 레이스 선수도 조금 홈런 개수가 좀 더 나와야지 팀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 이번 시즌에 눈여겨볼 선수 한두 선수 좀 짚어달라고 하면 저는 아무래도 이제 투수 쪽이니까 예. 뭐 터커 선수야 분명히 우리가 기대해야 될 선수고 두산에서 데려온 이제 정철원 선수. 네. 작년에 우리가 김태형 감독이 데려와가지고 손흥민 선수 얼마나 빛났습니까, 그죠? 정철원 선수에게도 올해 그런 기대를 한번 걸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에 김태현 좋은 신인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가 중간이든 선발이든 뭔가 마음만 좀 딱 잡고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 김태현 선수가 어떤 요긴한 경기마다 한 시즌을 통틀어 봤을 때는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두 선수에게 저는 조금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타자 쪽의 측면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호영 선수. 작년 플러스 효과가 틀림없이 있고 시즌 중에 MVP를 받았거든요. 전지훈련에. 그러면 올해는 뭐 완전 하이패스에서 그걸 뛰어넘는 그런 선수가 될 것이고 거기에 이 좌타자인 나승엽 선수의 이 활약, 홈런이 이제 간간히 나오고 저 염도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홈런이 안 나오니까 펜스를 확 내렸지 않습니까? 5m를 확 내렸으니까 올해의 모자른 부분은 일단 장비로서 채우고 구장에 그걸로서도 채워서 롯데의 가을 야구는 올해는 정말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각오가 여기 묻어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부산 그 롯데 팬들의 제발 소원이 가을 야구 좀 가자 하는 건데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자, 중간 불펜이 네. 어떤 역할을 하냐. 거기에 키포인트가 정철원 선수. 그리고 빨리 부상해서 자기 몸을 만드는 최주영 선수가 합류하면 더 큰 힘이 되겠죠. 그다음에 김원중 선수, 구승민 선수, FA의 거액을 지금 롯데에서 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잡은 이유는 롯데 가을 야구 올해 가겠다 이런 결단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두 선수의 시너지 효과가 다른 선수에게 시너지가 나면서 롯데 입장은 올해 가을 야구는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 의원님 가을 야구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가능하리라고 보고. 근데 저는 의외의 선수를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네. 유강남 포수가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을 찾아가지고 투수를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형 감독이 지금 유강남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저도 잘 모르지만 시범 경기 하면서 본인의 어떤 컨디션도 제가 모든 걸 다 체크는 할 수 없지만 유강남 선수가 경험이 많은 선수예요. 작년 시즌에 보게 되면 포수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 유강남 선수가 올해 좀 좋은 컨디션에서
마운드의 어떤 자리를 잡아준다면은 포수로서 마운드 자리를 잡아준다면 저는 지금 뭐 정철원 선수, 손호영 선수 많은 선수를 얘기하지만 이 선수가 자리 잡아줘야지 저희가 5강 갈 수 있는데 좀 확률이 더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올해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피치 클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 KBO 리그가 시간을 빠르게 그러니까 좀 박진감 넘치는 이런 KBO 리그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제죠. 볼을 잡고 뭐 12초 룰이 있고 주자 있을 때는 또 18초 룰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투수한테 큰 영향입니다. 작년 시즌까지는 어쨌든 경고만 줬지만 올 시즌 바로 볼이거든요. 네. 이 선수가 투수 입장에서는 포수의 사인을 전적으로 믿는 투수가 있고요. 본인이 생각하면서 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조금씩 반씩 가미가 돼야 됩니다. 이게 볼 하나 안 던지고 사실 생각하다가 볼 판정을 받게 되면은 좀 상당히 많이 흔들리거든요. 경험이 있는 선수도 이게 올 시즌에 피치 클락이라는 이 변수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뭐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운드에서 조금 급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조금 빠르게 포수와의 어떤 대화하는 이 장면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외적으로 더가웃 안에서도 포수와 투수의 어떤 대화가 좀 많아야지 아무래도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투수 압박이 심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피치클록은 시작이 됐고, 그다음 피치컴 포수가 눌러서 귀에다 대고 이제 던지는 피치컴이 해서 사인 교환 시간을 줄이면서 천막만중이라는 거를 일단은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롯데 자이언트 입장에서 플러스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 뭐 결코 플러스는 아니에요. 투수가 약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김원중 투수 같은 경우 작년에 154회로 피치클록에 걸리면서 1위를 차지했는데 그것도 올해 영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작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그 시즌 동계훈련 동안에 김원중 선수가 달라진 모습이고 시범 경기 때 보면 자 일단 자세부터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머리도 딱 단정하게 깎고 가을 야구 안 가면 모든 걸 걸겠다라는 각오로 던지고 그다음에 공 잡고 던졌을 때 굉장히 빠른 템포로 지금 던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롯데자이언트 입장은 플러스 요인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스트라이크 존 높이가 0.6%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투타 모두에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타자보다는 투수가 굉장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반즈라든가 데이비슨 또 롯데 투수들 그다음에 박세웅 투수도 슬라이더라든가 커브를 위주로 해서 주무기로 갖고 있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깨 귀 부분에서 떨어지는 공이 스트라이크가 됐다면 롯데 입장에서 그 공을 이제는 스트라이크를 판정을 못 받았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낙차큰 변화구보다는 빠른 구속을 가지고 변화되는 염정수 위원이 한참 전성기 때 던졌던 이 슬라이더의 투수들이 올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또 예상을 좀 해봅니다. 저는 뭐 단호하게 타자들이 더 유리해졌다고. 타자가 유리해졌다. 사실 투수 입장에서는 마운드에서 던질 때 뭐 포수의 무릎 이런 식으로 피칭은 많이 하지만은 이게 조금 볼이 정확하게 여기만 안 들어가고 좀 뜰 때도 있고 한데 그게 투수 입장에서 볼이다고 생각하는데 스트라이크 존이 많았거든요. 타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타자들 어깨 높이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볼을 때리게 되면은 뜬공 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게 조금 낮아지면서 오히려 타자들에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 장타도 또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스트라이크 비율도 좀 떨어지니까 타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마침 또 장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직구장 외야 담장의 높이가 다시 5m 낮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롯데 타점 기대할 수 있습니까? 계속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장타력은 작년에 좋았지만은 장타율은 좋았는데 홈런 수가 작았다는 얘기는 계속했지 않습니까? 5m가 낮아지면서 홈런 수가 조금 더 나오게 된다면은 분명히 올 시즌 기대를 해야 되는 게 장타력인데 홈런 쪽에 홈런 개수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로서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뭐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정확한 말씀이에요. 결국은 5m를 낮춘 이유가 뭐냐. 롯데는 홈런 타자가 없어요. 중장거리 타자만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홈런이 넘어가서 안 된 경우
그의 퍼센트율로 따지면 한 22% 정도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롯데의 중장거리 타자가 작년만큼만 치면 이게 홈런이 홈런이 되거든요.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롯데 입장에서 틀림없이 모두에 말씀드려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요인으로 간다면 가을 야구에 큰 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산 MBC 라디오 야구 중계도 좀 많이 들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요. 롯데에 대한 사랑 이번에 확실하게 회복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